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편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저는 연세대 편입이 가능합니까? 혹은 저는 불가능합니까? 일단은 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차피 모집 요강을 보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아마 혼자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볼 테니까 본인 스스로가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 개인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혹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불가능하다라면 여러분들 편입에 진짜 올인하셔야 돼요. 편입 영어가 됐든 편입 수학이 됐든. 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집 요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 보면 편입학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나오긴 했는데 전형 일정이라든지 모집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봐도 될 것 같아요. 쭉 넘겨가 볼게. 편입학 전형 요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넘어갈게.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여기 일시를 잘 보면 원서 접수는 일반적으로 12월 초에, 이거는 계속 3년 연속 계속 그랬기 때문에 12월 초반에 원서 접수를 쓰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필기시험일이야. 우리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항상 보면 국민대, 가천대, 혹은 건국대, 혹은 경기대 시험 일정 전후로 연세대 논술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대를 준비할지 가천대, 경기대, 혹은 건국대, 근데 보통은 물론 연세대를 가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날짜가 좀 비슷비슷하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음악실기시험 및 합격자 발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 볼게. 계속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면접시험도 있고 모집 인원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데, 학사 편입학의 모집 단위의 최대 모집 인원은 약 1명 내지 2명 정도 있는데, 여기 경제학부를 가만 보면 7명 이내, 이 부분은 아주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응용통계학과 가만 보니까 2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2명 이내라고 해서 2명을 뽑는 건 아닌가 봐요. 왜 그러냐면 각 대학별로 최대 모집 인원이 5명 이내라는 소리는, 그럼 이거 7명 이내를 5명 이내라고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하여튼 그리고 가만 보면 여기 경영학과도 학과 모집 10명 이내인데 가만 보니까 6명 이내로 뽑는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이게 연세대의 흠인 것 같기는 해. 6명이라 그러면 6명을 뽑으면 되는데 조건이 안 되면 빵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되셨죠? 오케이. 문과대학에서는 경제 경영학과가 인원 모집이 조금 많네. 일반 편입도 8명, 1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는 것 같대요. 가만 보면 20계열의 학사 편입학은 다 1명 이내. 1명 이내란 소리는 1명, 빵명 이거란 소리인데, 되셨죠? 안 뽑는 과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명 이내로 한정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과들은 안 뽑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도 가만 보면 일반 편입학에서 화학과의 모집 인원이 조금 많다라는 게 눈에 띄기는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우주천문학과도 2명 정도 뽑네. 이과에서는. 여기까지 되셨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공과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명. 공과대학은 조금 많이 뽑기는 하네. 되셨죠? 그래서 화공 같은 경우는 3명, 전기전자는 7명 눈에 좀 띄고,
사회환경 시스템이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신소재공학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편입학 같은 경우는 화공, 전기, 전자, 건축,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기계공학 분명히 인원은 많이 뽑고 있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봐야 될 건 연세대는 각 과별로 각 대학별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알아? 요 인해라는 표현. 요 인해라는 표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뽑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갑질처럼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뭐 이런 거 같긴 하는데 우리는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 자격을 갖춰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나머지 사회과학대학교에 뭐 6명 이내, 2명 이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쭉 넘겨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되셨습니까? 여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영어 논술을 준비하셔야 돼요. 뭐 준비해야 된다고? 영어 논술. 되셨죠? 자기소개라든지 학업계획서를 다 영문으로 써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러분들 전공 구분 언더우드 학부에 뭐가 있고 아시아부도 있고 테크노 아트학부, 융합사회과학부, 과학공학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내용들을 만약에 전공하기 원한다면 영어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추가사항이 있더라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 보시면 학사편입학 특이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는 지원 자격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몇 프로 모집합니다 정도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원 자격.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지원 자격이 돼야 지원이 되는지. 가만 보니까 학사 편입학과 일반 편입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학사 편입학. 이거는 일반 편입이랑도 똑같네요. 되셨죠? 그리고 일반 편입학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 이상의 2년 내학기를 수료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한 건 뭐라고? 계절 학기는 정규학기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 계절학기 안 돼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 나머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각 과별로 이수학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데는 학점이 조금 많네. 공과라든지 문과대학이라든지 이과대학이라든지 혹은 생명시스템, 신과대학, 그리고 음악대학, 그리고 치과대학 혹은 언더우드 국제대학 되셨죠? 여기에 학점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쭉 넘어가 보시면 그냥 눈으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은. 되셨죠? 오케이. 쭉 넘어가면 간호학과 편입학도 있고 북한 이탈 주민 편입학 그리고 군 위탁 편입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연대 대비해서는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간호, 북한 이탈, 군 위탁은 여러분들이 해당자들은 본인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이제 중요한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학점도 이수해야 되지만 필수적인 거 뭐라고? 우리는 학점도 있어야 됩니다만 뭐도 있어야 돼? 공인점수도 있어야 돼. 학과별로 공인점수 몇 점 맞아야 됩니다 라고 이미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토플도 있고 토익이 있는데 오늘 토플 얘기는 많이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토익과 탭스를 많이 응시하니까. 근데 오늘 토익 얘기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탭스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고려대는 탭스만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탭스 점수가 이러이러하더라. 되셨죠? 탭스 점수. 이 모든 점수들은 고대 지원 점수와도 굉장히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탭스를 공부한다라면 목표 점수를 몇 점으로 할당할지 목표를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토익 점수가 있으신 분들의 토익 점수의 최대 점수는 800점 이상이에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토익은 800점 이상, 그리고 9 탭스는 637점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선생님, 내가 그러면 토익과 탭스를 언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 좀 해볼게.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내가 편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혹은 내가 공인영어, 토익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영상을 이미 올려드리기는 했어. 근데 지금 이야기는 편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인영어를 준비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나 개인적으로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을 전반부라 그럴 거고요. 7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후반기라고 이야기 좀 해볼게요. 되셨죠? 나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3월이든 4월이든 이때는 편입의 기본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3월과 4월은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건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현장 학생들한테 몇 월 달에 탭스를 혹은 토익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5월부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해라. 그리고 6월 달에도 점검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5월과 6월 달에 시험을 응시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토익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응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800 이상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직후로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엇을 병행해야 되냐면 전공 과목, 좀 이따가 전공 과목들도 있어요. 이거 이제 병행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은 800 미만자들이 나왔었잖아. 되셨어요? 이 학생들은요. 영어에 조금 더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여러분들 7월 달부터는요. 후반기부터는요. 여러분들 전공 엄청 준비하셔야 돼요. 글씨 안 보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후반부에는 뭐 준비하라고? 전공 준비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3월과 4월의 기본에 진짜 많이 충실하자. 그래서 5월과 6월 달에 목표 토익 점수 혹은 목표 탭스 점수 꼭 받을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보자 라고 목표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좀 넘어가 볼게요. 관련된 과별로 추가 지금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음악대학은 추가적으로 더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전형 방법이 있어. 가만 보니까 학사 편입학의 전 모집 단위는 필기 100%야. 여기서 말하는 필기는 인문대학은 필기는 논술을 말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음악 단위는 오늘 얘기는 안 할 거고 일반 편입학도 가만 보니까 1차 전형은 100% 논술로 일단 뽑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무엇은 준비해야 돼? 논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간호학과라든지 북한 이탈이라든지 군 위탁 편입은 오늘 우리가 언급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해당자들은 본인이 직접 보면서 한번 본인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눈여겨보실 방법은 선발 방법인데요.
많이 뽑습니까? 그러면 서류와 면접, 다시요.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에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뽑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간호학과는 120명을 모집하기는 합니다만 2020년부터는 이런 것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넘겨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수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일단 필수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 학점이 있어야 돼.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인 점수도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봐야 되는 과목들 있잖아요. 되셨습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일 거예요. 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은 인문 논술을, 그리고 여기 심리학 파트에 있는 학생들은 사회 논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공통적으로 지금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약간 부담감은 있기는 해요. 뭐 준비하라고? 논술 준비하라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상경계열 학생들 있잖아요. 경제랑 응용통계, 아까 전에 인원 되게 많이 뽑혔잖아요. 보니까 경제 수학을 준비해야 되고 통계학을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경영학도 잠깐만 볼게요. 경영학도 가만 보니까 사회논술, 여기도 사회논술, 여기도 사회논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회논술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자연계열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연계열. 가만 보니까 자연계열은 수학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가만 보니까. 체크 이제 생략할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과별로 여러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물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물리 밑으로 여러분 눈으로 볼게. 혹은 화학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혹은 지구과학을 준비하는 과들도 있네요. 지구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이 지구과학만 100%네. 나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조금 편리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되셨죠? 그리고 신과대학도 눈으로 보이네요. 인문계열은 인물 논술만, 인문계열은 또 사회 논술만 이렇게 본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이 시간에 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다시 좀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나는 인문계입니다 하시는 분들의 계획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 개인적으로 되셨죠? 우리 아까 전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후반부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편입 영어에 집중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에 인문계는요. 뭐에 집중하자고? 일단은 편입에 집중 되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른 연고대에 대비하시는 논술 교수님이라든지 혹은 전공 교수님이 보면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심리를 봤을 때 내가 연세대만, 고려대만 준비하기에는 인문계 학생들은 많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3월과 4월, 5월, 6월 동안에 편입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대학 갈 수 있게끔 서성한, 중앙대도 마찬가지고 중앙대까지 써드릴게요. 이대까지도 써드릴게요. 이 정도 진학할 수 있게끔 여러분 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언제 공인영어 준비하라고? 5월달과 6월달에 나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인영어 시험 보셔야 됩니다 라고 나도 이야기할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입 준비의 끝을 언제로 설정하는 거냐면 6월 31일까지 선생님 나 편입 영어 끝났습니다 라고 자부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7월 이후부터는 뭐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7월 이후부터는 편입 영어는 기출분석 진행할 거예요.
중위권 대학부터 상위권 대학까지 기출 분석하면서 플러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출 분석하면서 그때 뭐 할 거냐면 전공, 논술을 준비하는 게 나는 적절하다고 봐요. 되셨습니까? 많게는 1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적게는 2개월 내지 3개월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고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점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 7월부터는 꼭 논술 준비를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성안도 가능하고 논술도 가능하고 이렇게 같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궁금할 거야. 선생님, 자연계열은 어떻게 계획 세우면 좋겠습니까? 잠깐만요. 자연계열은 일단 고민부터 하셔야 돼요.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진짜 편입이 중요한 건지 서성한, 중앙대, 이대에 편입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연고대가 더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갈피를 좀 잡아야 될 게 나는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두 개 병행하기가. 왜 그러냐면 편입 영어도 있고 여러분들 수학도 있잖아요. 여기 영어도 있고 여기 수학도 있고 그리고 연고대 수학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인점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학도 있어야 돼요. 물리를 하든 혹은 화학을 하든 아니면 물리화학을 같이 하든 혹은 생물을 하든 과목이 굉장히 많아진 거 느껴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 되는 게 일단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나는 여러분들 일단 이것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의 발언은 선생님 나는 연고대가 줍니다. 마음속이 연고대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위주로 내가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되셨죠? 내 개인적으로 연고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필수는 뭐냐면 지금부터 전공 과목에 대해서 수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공 과목은 물리가 됐건 화학이 됐건 생물이 됐건 혹은 연세대 수학이 됐건 전공 과목 돌리셔야 되고 전반부에 이론서 있잖아요. 이론서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론서를 3회독할 각오로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일단 우선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2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연세대 수학도 하시는 분들 근데 참고로 연세대 수학과 편입수학이 약간의 차이가 있대요. 되셨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수학에 대해서 시간 분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거냐. 되셨죠? 연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연세대 편입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고 남는 시간에 편입 수학을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을 권해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중요도 제일 낮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3월과 4월 동안에는 영어도 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영어는 물론 편입 영어를 진행합니다만 여러분들 왜 편입 영어를 진행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공인 성적 때문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각오로 공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6월달까지 편입 영어 마스터가 돼서 6월 이후부터는 최소한의 영어 그리고 심하게는 편입 영어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기출 강의만 듣고 개인 학습 시간을 좀 최소한 없애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분배보다는 여러분들 우선순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되셨죠? 자연계열 학생들은 모집 인원은 많을지라도 공부할 과목이 많아서 우선순위, 공부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두는 게 중요해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진짜 내가 연고대 가고 싶으면 연세대 전공 교수님 혹은 논술 교수님 혹은 수리 교수님과 여러분들 직접적인 상담을 학원에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쭉 넘어가고 여러분들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 논술의 시험 범위라든지 어떤 내용이 출제되느냐가 나와져 있어요.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연세대 준비하겠다. 뭘 공부해야 되지? 그러면 그 과목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사실 이제 서류는 뭘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형료는 얼마입니다. 지원 관련 사항이 무엇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가볍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부터는 인터넷 접수 안내사항이라든지 서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나와져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언더 우드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문에 자기소개서와 학업 계획서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래서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됐죠? 오늘 일단 연세대 편입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면 밑에다가 댓글 한번 남겨줘 봐봐. 그럼 선생님이 꼼꼼하게 읽고 여러분들 답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진짜 여러분들 준비 잘해서 대박나는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나시고요. 올해 좀 힘들겠습니다만 우리 진짜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되셨죠? 지금까지 영어 강사 김신근이었습니다.